이제 대기업도 다녀봤고 스타트업도 다녀봤고 두 동생을 모시고 HR 관점에서 이제 채용이나 이런 관점에서 인재상과 이런 거 충분히 다를 수 있고 대기업이랑 스타트업 일하는 방식 차이에 대해 한번 대기업에서 스타트업으로 또는 그 반대 이직 준비 팁 같은 거. 처음에 SK에서 카카오 갔을 때가 제일 문화 충격이 컸었어요. 이직은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그냥 스토리가 깨지면 안 되거든요. 지금 스타트업에서는 워라벨 없죠. 대기업이랑 스타트업 일하는 방식 차이에 대해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 다 해봤으니까. 요새 대기업도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대기업을 처음 다닌 게 10년 전이니까 10년 전은 좀 더 달랐던 것 같아요. 저는 답답했어요. 아. 지시받은 일만 해야 되고 그리고 정말 프로세스를 잘 따라야 되고 보고서 양식이 딱 정해져 있어서 루틴하게 항상 해야 되는 업무들이 되게 많았고 그게 전통이고 문화라고 회의에서 필요한 자료니까 뭐 그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런 것들은 좀 힘들었는데 스타트업 와서 좀 대기업이 좋다고 느껴진 건 대기업이라는 이름이 주는 힘은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타트업에서는 명함을 몇 번씩 돌려서 얻어야 되는 것들을 대기업은 이름 하나만 갖다 대면 내가 원하는 걸 모을 수 있어. 그렇게 세팅을 해주는 조직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되게 차이가 난다고 느꼈지만 스타트업은 그래도 도전해보고 실패해도 괜찮은 실패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대기업에서는 큰 실패는 절대 하면 안 되고 실패를 좀 잘 용납되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 이게 직급에 따라 다르다는 생각도 난 되게 많이 들었던 게 스타트업은 주니어가 가면은 정말 더 많이 펼칠 수 있어. 왜냐면 대기업에서 주니어는 사실 요것만 딱 요런 식이라서 스타트업 가면 더 넓게 할 수 있는데 근데 좀 더 시니어가 가면은 대기업이 더 많은 권한이 있어가지고 더 많이 움직일 수 있는데 스타트업 가면은 오히려 그렇게 펼쳤던 걸 못 펼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 이런 차이도 되게 직급에 따라서 이제 느껴지는 게 되게 다르겠다라는 생각은 사실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산업에 따라 차이가 좀 대기업도 많이 난다고 생각해요. 저는 IT 대기업이라고 하는 데도 다녀봤고 제조 대기업도 다녀봤는데 제조업은 통상적으로 인프라를 깔기 위해 돈이 수천억씩 들다 보니까 보고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리스크를 테이킹하기 위해서 위로 계속 올려야 문제가 생기면 이것도 원복할 수 없으니까 이게 뭐 제프베스 말하는 원웨이랑 투웨이 디시전이라는 게 있는데 결국은 문 나갔을 때에 뭐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건가 문을 들고 다시 나올 수 있는 거에 따라 의사결정이 달라지는데 대부분의 제조 대기업에서 하는 것들은 그냥 원웨이인 것 같아요. 한번 인프라를 깔아놓으면 다시 해소할 수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고 중심으로 간다. 근데 IT 대기업 저는 카카오를 다닐 때 좀 많이 놀랐었어요. 아 이렇게 일할 수 있구나. 근데 이게 IT다 보니까 수정이 쉬워요. 빠르게 수정해서 배포하면 해결되는 문제들이다 보니 쉽게 빨리 결정을 내리고 보고서가 없었어요. 거기다. 그 차이가 크지 않나? 인더스트리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대기업은 되게 돌다리를 되게 많이 두들겨보고 가는 그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보고서라는 게 사실 존재를 하는 거고 스타트업은 어떻게 보면 몸이 먼저 움직이는 빨리 실행 중심이다 보니까 되게 보고서라든지 이런 거 없이 가는데 어느 정도는 나는 필요하다고 보거든. 전략도 있어야 되고 고투마켓 전략을 짜든 그 다음에 세일즈 어떻게 하든 시장 분석이라든지 내가 타겟을 어떻게 가져가겠다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나와 있고 움직이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게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정결. 누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가에 대한 것들은 대기업은 명확하잖아요. 스타트업들은 그게 없어서 무조건 대표까지 올라가는 것도 많은 것 같아요. 일하는 방식 차이 서영님 되게 많이 느꼈을 텐데 예를 들어서 뭐 방금 말씀하신 정결도 그렇고 스타트업은 저거는 지금 코스닥 상장사를 다니고 있으니까 정결 규정이 있어요. 이게 불편하지만 필요하죠. 필요해. 왜냐하면 누가 승인을 했고 어떻게 보고 라인이 됐고 이게 언제 결제된 건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으니까 사용인감 같은 것도 사실 정결에 따라서 품위를 올려서 그 인감을 승인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스타트업에서는 어떻게 했냐? 인감 제가 가지고 있죠. 제가 그냥 했죠. 그러니까 여기 서랍에 손대서 막 하죠. 빨리빨리 진행돼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문제가 있어요. 정결이 없으면 사고가 났을 때 책임질 사람을 찾기가 되게 애매해요. 스타트업은.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달랐던 것 같고 그리고 조직이 사실 대기업에서는 조직과 조직을 이동한다는 건 굉장히 큰 행사고 연례 행사고 지원을 받고 팀장의 또 면접을 또 따로 거치고 원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는 그 수요를 잠재시킬 만한 면접 프로세스를 만들잖아요. 근데 스타트업은 그렇진 않죠.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너럴리스트를 뽑는다는 게 이런 관점이 아닐까 싶어요. 이 친구가 기획을 잘해. 그러면
통상 의례적으로 비슷한 건 다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기획도 시키고 운영도 시키고 PPT 만들기도 하고 피칭도 같이 다니고 그 친구가 이제 거기서 제너럴리스트가 되는 거죠. 그럼 그 친구는 소속이 어디냐? 애매해요. 이 조직에 다 발걸쳐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대기업에 그런 사람이 있다? 모든 부서의 팀장이 그런 사람을 암행어사로 부르지 않을까요? 안 좋아하겠죠. 근데 스타트업에서는 그런 인물이 있을 수 있다. 그레이 영역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대기업은 인원이 많으니까 업무를 세밀화할 수가 있는데 스타트업은 명확하게 나누기가 너무 애매한 게 많고 인원 규모에 대비해서 저도 약간 그거를 이제 정리하는 부분들이 좀 많았었어요. 네, 처음 왔을 때. 그치, 아레날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아. 대기업과 스타트업 일하는 방식 뭐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공통점 이거는 뭐 똑같아 어디든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나? 사람 사는 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라는 것들은 목표를 위해서도 뭐 달려야 되고 같이 협업해야 되는 그런 메커니즘은 다 똑같은 것 같다. 결국은 그게 뭐 영역이나 사업 모델이 다른 것 뿐이지 그 차이는 변하지 않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죠. 조직이 주는 안정감은 되게 다르거든요. 사실. 그치. 대기업에 있을 때는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지 않는 이상 이 회사가 저를 자르지 않을 거라는 게 되게 큰 안정감이 있어요. 그치. 내 회사가 망하지 않을 거라도 생각이 들고. 우리 회사가 망하면 대한민국이 망하는 거니까 이런 느낌. 그치. 이런 느낌을 갖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거에 대해서 오는 되게 안정감이 있지만 스타트업은 그렇진 않거든요. 그치. 한 달 뒤면은 망하겠는데? 이런 느낌이 올 때도 있고 3달을 버틸 수 있나? 항상 런웨이 확인하기도 하고 이 조직이 주는 불안정감은 되게 다른데 여기서도 제가 발견했던 공통점은 어떤 조직에 있든 개인의 성장은 개인이 챙겨야 된다. 그거는 되게 똑같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안정적인 조직에 있어도 내가 성장하고 싶으면 내 살 길은 내가 찾아야 되는 거고 누가 찾아주지 않거든요. 맞아. 스타트업도 조직이 불안정하지만 내가 성장하고 싶으면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걸 찾는 건 내 영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영향을 가진 친구들은 사실 대기업을 가던 스타트업을 가던 다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항상 깨어있는 사람. 맞아요. 이제 항상 날개를 바짝 말리고 있는 사람들이지. 발전에 목마른 사람이 그 어떤 데를 가도 잘하지 않나? 그런 사람은 튄다? 이거는 어떤 조직이든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회사 성장 단계에 따라 일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스타트업 시리즈의 뭐 초기 단계, 뭐 성장 단계에 따라 일하는 방식 다른지 또 그 단계마다 어떤 사람이 더 필요한지. 초기에는 그냥 대표 중심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투자를 좀 받고 사이즈가 뭐 좀 규모가 커지면 시니어리티를 외부 수혈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타 부문에 대해서 영역에 대해서 명확히 정의하고 거기에 대해 리더들을 만들고 그 리더십 기관으로 조직 구조를 만드는 형태. 그래서 결국은 약간 장기적으로 대기업 형태로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규모가 커지면 어쩔 수 없이 시스템 경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래하는 것 같아 봤을 때. 그리고 대기업에서 일하다가 스타트업으로 혹은 이제 스타트업에서 일하다가 대기업으로 이제 갔을 때 다른 방식에 적응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건 서영님 어떻게 했어요? 저는 대기업에서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열정이 목말라 있었기 때문에 전 스타트업 처음 갔을 때는 전 적응을 진짜 잘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누가 뭘 요청하거나 대표님이 뭔가 지시를 하거나 우리 회사가 필요하다 그런 거는 진짜 날밤 새서라도 너무 신나게 잘 했던 것 같아요. 하나 좀 제가 주의하려고 했었던 건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7년 동안 일하던 방식이 제 세상에선 그땐 다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팀원들이나 조직원들이랑 얘기할 때 이게 왜 없어요? 당연이라는 말을 제가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 친구들은 첫 커리어도 스타트업이고 대기업 안 다녀본 친구들이 진짜 많아서 제가 약간 빡빡한 사람 아니면 무서운 사람 그런 거를 조금 주위에서 그 다음부터는 좀 배우려는 자세. 나는 근데 이전 회사에서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좋았는데 여긴 이게 더 좋은 것 같긴 한데 이건 어때?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는 거를 했을 때 오히려 반응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럼 그때는 물어봐요. 소영님 그래 대기업 있었잖아요. 대기업은 이런 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했을 때 난 대기업에서는 이랬던 것 같아 하면 이제 좀 조화롭게 되는 것 같아요. 동득이는 어땠어? 대기업? 저는 뭐 대기업의 스타트업보다는 처음에 SK에서 카카오 갔을 때가 제일 문화 충격이 컸었어요. 거기서 내가 어디까지 해도 될까에 대한 고민이 좀 많았었어요. 보고서든 뭐든 그런 게 없고 이제 아지트라는 피드 남겨놓고 이제 뭐 위에 의사결정자가 좋아요 누르면 진행하고 C레벨들한테 카톡 보내가지고 빨리 답변 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 형태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다 용인되는구나. 그 영어 이름도 쓰고 수평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니까 의견을 많이 낼 수 있는 환경? 결국은 뭐 스타트업이냐 대기업이냐 보다는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일했을 때 좀 더 시너지를 나고 내가 원하는 걸 달성할 수 있을까? 에 대한 관점인 것 같아요.
리더십 스타일, 대기업과 스타트업에서 경험한 리더십 스타일을 비교해 본다면 어떤 환경에서 더 많은 구애받거나 제한을 느꼈다. 이거는 사실 스타트업에서 본인은 더 많이 펼칠 수 있었다. 근데 제가 그거는 대기업에서 높은 직급까지 못 음. 올라갔어서 전 딱 대리 때 나왔으니까 그렇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네, 이거는 직급에 따라서 많이 다르겠다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주니어들은 오히려 스타트업에 있으면은 대표들이랑 다이렉트 컴이 가능한 수준이니까 더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많은 의견 제시를 하면서 해볼 수 있는 기회는 그건 고민인 것 같아요. 그냥 주니어 분들이 너무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에 갔을 때 이게 제대로 하고 있는지인가 일에 대한 방식이라든지 이게 체화가 안 되는데 그거가 고착화되게 되면 그거에 대한 리스크는 어느 정도 있는 것 같다. 어느 정도 단계가 좀 지났거나 그래도 약간은 좀 명확한 프로세스가 있는 데서 배워온 없으면 그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뭔가 이게 일하는 형태가 통상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구나. 학습한 다음에 만약에 스타터로 가게 되면 조금 더 유리하게 일할 수 있지 않나? 그런 것 같아. 왜냐면 좀 그런 시스템 경영에 대한 이해나 이런 걸 배우면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일할 때 항상 구조화가 되어 있어야 그래야 이제 뭘 해도 넥스트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안 잡힌 상태에서 이제 처음 일을 시작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일을 하면 이 친구는 이게 굳어져가지고 나중에 본인이 너무 힘들 거거든. 본인이. 그 협업이 되게 사실 중요하잖아요. 요즘에 협업 무조건. 근데 대기업이랑 스타트업에 있어서 협업의 방식 이런 게 좀 차이가 있는지 다른 팀이랑 콜라보하거나 할 때. 사실 규모가 작다 보니까 어쩔 때는 이 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오기도 하잖아요. 스타트업. 그러니까 협업이 거창하진 않아요. 항상 협업한다라는 생각으로 일을 하기도 하고 모르는 직원이 서로 없을 정도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협업이 일상이다. 스타트업은 그냥 협업이 일상인 상태가 많은 것 같고 대기업은 사실 협업이라는 말에 약간 되게 크게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우리 팀이 이번에 저쪽 영업 조직이랑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데 하면 벌써 누가 커뮤니케이션 담당자지? 보고서는 누가 써야 되지? 각 팀의 역할은 어떻게 분배해야 되지? 모든 게 또 명확해야 하다 보니까 좀 크게 받아들여지는 단어가 되는 것 같아요. R&R 다 갈라져 있어요. 저는 근데 대기업은 직급이 명시적으로 표현되고 보여지다 보니까 딱 그거를 딱 보면 내가 뭘 해야 되겠구나 이게 다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견을 냈다기보다는 상대 쪽이 더 높은 직급이나 누가 왔으면 그에 따라가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고 대기업들은. 근데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직급의 하이라키를 그렇게 신경 안 쓰다 보니까 논의는 좀 더 잘 되는 느낌이긴 해요. 의견을 많이 내죠. 예. 논의는 잘 되는데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그게 있는 것 같아요. 협업이 일상이지만 그 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명확한 담당자랑 목표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또 단계가 지나가면 저희는 그러진 않거든요. 그쵸. 예, 지금 너무 단계에서는 초기단계지. 뭐 처음에 아젠다 할 때 발제를 누가 하고 맞아요. 누가 진행하고 맞아요. 주최자가 모더레이터예요. 예, 그치. 통상적으로. 맞아. 정리를 맞아. 하고 이때 의견 어떻게 나왔고 의사결정은 뭐가 났다 정리가 되는데 초기는 이런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뭔가 그런 시스테믹하게 일을 안 하다 보니까. 예. 워크앤라이프 밸런스 얘기해볼까요?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워크앤라이프 밸런스 접근 방식이 어떻게 다르고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게 저는 사실 대기업 다닐 때 마인드가 제가 일을 더 한다고 돈을 더 주는 회사가 아니었거든요. 저희는 그 사원, 대리, 과장 이게 다 정해져 있으니까 내가 밤을 샜건 제가 칼퇴를 했건 연말에 받는 돈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좀 칼퇴 집착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네. 워라벨은 좋았는데 안에 갈증은 계속 있었죠. 뭔가 일을 더 해보고 싶고 뭔가 더 발휘해보고 싶은데 약간 역량과 성과가 이렇게 결과 보상으로 이어지는 그런 세일즈를 해볼까 이런 생각도 했었고 뭐 지금 스타트업에서는 워라벨 없죠. 워라벨이 뭔가요? 왜냐면 내가 솔선수범해야 돼. 이렇게 하면 성장할 수 있는데를 표본을 딱 보여주면서 해야 되는데 일이 몰릴 때가 있잖아요. 스타트업은 갑자기 론칭을 한다거나 투자자가 와가지고 급하게 뭔가를 만들어야 한다거나 그런 이슈들이 빈번한 거죠. 그래서 뭐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일찍 올 때도 있고 늦게 갈 때도 있고 3시에 갑자기 회사가 아니라 판교로 출근해야 될 때도 있고 여의도로 가야 될 때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직급에서 오는 것도 확실히 맞아요. 전 직급의 차이가 되게 크다고 생각이 들고 대기업에 있을 때 팀장이었기 때문에 저는 너무 일이 너무 많았어요. 보고서도 너무 많았고 위클리 일주일에 3번 했어야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의 때문에 이제 워크아워에 그런 미팅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럼 6시 이후에 메일을 보면서 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팀원들 업무 지시나 이런 거를 해줘야 다음날 이제 이 친구들이 일이 돌아가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 직급일 때는 더 일이 더 많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
계속 그 회사를 다니는 친구들, 지인들 만나보면 다들 팀장일 때가 제일 일이 많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동득이는 라이프 안에 워크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중요한 건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대기업에 있을 때는 보고서 만드는 게 제일 많은 일. 근데 이 보고가 진행이 되냐? 보고가 끝난 경우도 많고 다시 뭐 거의 매년 경영진이 바뀌거나 그런 형태에서 일단 리포팅을 해. 라는 관점에서 제가 한 3, 4개월 동안 그냥 회의실에 박혀서 보고서만 쓴 적도 있어요. 이게 실제로 회사에 임팩트를 줬냐고 봤을 때는 조금은 좀 다른 관점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스타트업에서는 좀 더 그냥 재밌게 일할 수 있는 부분은 확실히 있는 것 같다. 결국은 그 인사에 대한 제도적 프로세싱을 제가 직접 다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시스템을 제가 다 구축을 하고 저는 제가 이제 코딩을 하니까 이제 자동화 다 해놓고 내 방식대로 회사에 이런 프로세싱을 만들다 보니까 그게 또 영향도가 크고 이 임팩트를 준다는 관점에서 저는 이게 훨씬 더 즐겁다인 것 같아요. 예, 그때보다. 그치, 성과 자기가 만든 게 이제 그렇게 탁탁탁 보이면 뭐 어디서 돌아가는 일하나 사실 되게 뿌듯하지. 대기업에서 스타트업으로 또는 그 반대 이직 준비 팁 같은 거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일단 찾아가는 이직이 아니라 누가 나를 찾아오게 하는 이직을 원한다면 네. 링크드인은 무조건 하시기를 추천합니다. 네. 그래서 지인들이 소개해서 이 사람 되게 괜찮대가 아닌 이상 나를 홍보할 수 있는 플랫폼은 사실 링크드인이라 거기에 회사 얘기도 얘기할 수 있는 선에서 적어보고 본인이 기획자면은 뭐 어떻게 기획했는지 플로우 차트까지 올려서 막 보여주시면서 소통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 그분들이 링크드인을 활용하는 목적은 내가 채용이 되고 싶거나 내가 채용을 하고 싶거나 둘 중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링크드인은. 그래서 저는 링크드인을 좀 만드시면 대기업에서 스타트업으로 가던 스타트업에서 대기업으로 가던 대기업 HR팀도 요새 링크드인을 진짜 많이 보거든요. 이직 준비할 때 링크드인 반드시 하시라고. 링크드인. 자기 PR인 것 같아요. 예, 결국은 나를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그 링크드인도 있고 뭔가 글을 쓰는 걸 수도 있고 예, 뭔가 전문적인 서적을 내는 걸 수도 있고 다양하게 본인을 드러낼 수 있는 것들을 하면 좋겠고 이직은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스토리가 깨지면 안 되거든요. 내가 어떤 걸 원하는 사람이고 나는 어떤 단계로 했을 때 내 원하는 걸 맞춰갈 수 있을까에 대한 스토리가 있어서 움직여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힘들다고 이직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딜 가나 힘든 것 같아. 방금 말씀하신 게 진짜 공감 가는 게 면접 채용을 진행하시다 보면 사실 이직 사유를 여쭤보실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근데 이직 사유가 되게 명확하고 스토리가 있으면 이분이 몇 번 이직을 했건 그거 별로 눈에 안 들어오는데 이직이 되게 잦으신데 이땐 너무 힘들었어요. 이땐 그럼 안 되지. 이러면 약간 이게 이직 스토리가 안 맞는. 저는 대기업에서 스타트업으로 가던 스타트업에서 대기업으로 가던 저는 대기업에서 스타트업으로 왔다가 다시 대기업 가신 분들도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스타트업에 대한 어떤 환상? 그럴 수 있지. 을 경계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실리콘밸리가 아니거든요. 여기는 코리아. 뭔가 다들 스타트업 하면 막 구글, 페이스북 같은 거기는 대기업이에요. 거기 상장사거든요. 그러니까 삼성보다 크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들을 막 스타트업 문화라고 생각하면서 막 구글 문화 그런 자유로운 느낌만 찾으면 거기서 엄청나게 실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는 스타트업이 답이 아니라 진짜 대기업이 답일 수 있거든요. HR이나 여러 플랫폼에서도 되게 다양한 스타트업에 대한 얘기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휩쓸려서 이직을 결정하시면 후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냥 자기가 뭘 원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뭐 대기업이 됐든 스타트업이 중견이 됐든 그게 중요한 것보다는 내가 어떤 인더스트리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것 같고 그냥 사업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는 산업계 비즈니스 모델을 많이 봐요. 비즈니스 모델이 장기적으로 수익화가 되고 이 시장에 충분한 규모가 있는가, 성장하는 시장인가? 를 먼저 판단해서 그러면 거기서 내가 어떤 역할을 했을 때에 회사와 내가 동반 성장할 수 있을까를 판단해서 전략적으로 움직여서 인것 같아요. 저는 재무제표나 다 보거든요. 모든 걸 다 보고 저는 항상 이 숫자가 바뀌는 걸 봐요. 어떤 회사에 투자를 받고 있나 이런 것들이 통상적으로 뭐 많은 경우들은 그냥 내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직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회사를 모르고 갈 수도 있고
시장 분석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거의 없어요. 스타트업은 숫자가 없기도 하니까. 그치, 네. 맞아. 네, 그 대표의 비전만 믿고 맞아. 스타트업은 어. 비전이잖아요. 어. 그래서 그런 비전은 사실 말이니까 그 대표의 말만 믿고 이동할 수도 있고. 맞아. 그리고 그 비전이 바뀐다 그러더라고. 맞아요. 그렇죠. 피봇하고 그리고 시장에서의 이 회사가 몇 번째 플레이어고 이쪽에서 대기업이 진출이 가능성이 있냐, 자본으로서 잠식이 되면 끝날 거냐, 지금 현재 런웨이를 얼마 정도로 가져가고 후속 투자 가능성이 있냐, 이걸 다 보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거 없이 들어가면 이제 갔다 금방 나올 수 있죠. 오늘 이렇게 와줘서 너무 비가 엄청 많이 오는데 또 이직을 고민하는 친구들한테 그 또 스타트업 문화, 대기업의 문화 이런 거에 대해서 공유해줘서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사실 명찰을 만들려고 했는데 지금 연휴가 끼는 바람에 택배가 안 된대. 그래가지고 지금 못 받아가지고 밥 먹을 때 한번 네. 명찰을 달고 다시 찍어야 돼. 명찰을 받았다는. 네. 오늘 너무 수고 많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패널 디스커션 같이 해줘서 너무 고맙고 다음에 또 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피서영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나의 언니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